1859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전역의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피곤한 상태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분명히 아침일 거라고 확신했죠. 밖이 아주 밝았거든요. 하지만 창밖을 내다봤을 때 그것이 햇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에는 여러 개의 빨강, 초록, 그리고 보라색의 강렬한 오로라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한낮처럼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오로라는 이전에 목격된 적이 없었던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멋진 시각 효과만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소름 끼치게 한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첨단 기술이었던 전선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걸쳐 단전되었습니다. 장비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고 많은 교환원들이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신국에 있던 서류들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기계들은 즉시 배터리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기계는 계속해서 고장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넓은 지역에 퍼졌어요. 머리 위로 형형색색의 불빛이 계속 너울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황과 혼란을 야기했죠. 여지껏 인류가 본 적도 또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혼란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중 한 명은 영국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이었습니다. 9월 1일 오전 11시쯤 그는 자신의 개인 관측소 안에 망원경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양의 표면에 있는 태양 흑점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강렬한 흰 불빛 두 덩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들은 직사광선처럼 밝게 보였어요. 그때 천문학자는 이 불길이 얼마나 끔찍한 소동을 일으킬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태양이 엄청난 지자기 폭풍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지구의 보호층을 향해 방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의 파동이 계속해서 지구 대기에 부딪혔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그것을 막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장의 보호가 무너졌고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현상은 캐링턴 사건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최악의 태양 폭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양의 지자기 폭풍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다행입니다. 1859년의 태양 폭풍은 1989년 3월 13일에 일어났던 폭풍보다 3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3일 전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표면에서 거대한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몇 분도 되지 않아 10억 톤의 가스구름이 태양에서 쏟아져 나왔죠. 그것은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매섭게 돌진했습니다. 12일 월요일 거대한 양의 태양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폭풍은 아주 격렬했는데 화려한 오로라를 만들어냈고 북미의 지하 전류를 형성했습니다. 이 전류가 캐나다 퀘벡의 전력망에서 약점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3분도 안 돼서 도시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칠흑 같은 거리, 어두운 건물,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집에서 눈을 떴고 아침을 차릴 수도 없었어요. 이후 12시간 동안의 정전으로 기업, 공항,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몬트리올 지하철도 폐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폭풍이 지구 표면을 강타한 지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들 중 어떤 것도 정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폭풍은 위성통신 시스템과 무선 신호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일부 우주위성은 몇 시간 동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위성이 알 수 없는 문제를 겪었는데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2012년 지구는 극심한 태양 폭풍을 간신히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가장 격렬한 태양 폭풍이었죠. 7월 23일 콜로라도 우주기상예측센터의 천문학자들이 2개의 고에너지 입자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태양의 표면에서 분출되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불과 19시간 후
이 구름들은 지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곳을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만약 태양 폭발이 며칠 일찍 일어났다면 지구는 그 영향권에 있었을 거예요. 자, 만약 오늘날 악명 높은 캐링턴 사건만큼 강력한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심한 피해를 입힐까요? 그런 재난 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태양 폭풍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태양은 거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용해된 가스 덩어리입니다. 때때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데 태양 플레어라고 합니다. 태양 플레어는 종종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이온화 가스의 거품으로 초당 966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은 10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플레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몇 분 안에 하나의 태양 플레어가 수십억 톤의 전하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또한 놀랄만치 뜨거운데 그 온도는 수백만 도에 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자기장이 일부 지역에서 교차하게 될 때 그러한 태양 복사 폭발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억눌린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태양은 빛과 입자, 대부분 전자와 양성자를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태양 플레어는 몇 분 동안 지속되지만 일부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플레어가 엑스레이에서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다면 아주 작은 플레어는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중간 크기의 태양 플레어는 극지방에서 순간적인 무선 정지로 이어지지만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X급 플레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태양 폭풍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에서 오는 위험에 대해 생각할 때 공룡을 멸종시킨 것과 같은 소행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훨씬 더 염려해야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지구로 향하는 초강력 태양 폭풍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주로 자외선과 X선으로 된 고에너지 햇빛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지구의 상층 대기를 이온화시키고 무선 통신을 방해할 겁니다. 그 후 방사선 폭풍이 지구를 강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거대한 고에너지 태양 입자 구름이 우리 대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입자들은 지구의 자기장과 반응하여 전 세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강렬한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면 GPS를 교란하고 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될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다면 첫 성광이 비친 후 피난처를 찾을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없을 거예요. 우주선은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문제는 제 시간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폭풍은 위성 통신을 방해할 거예요. 그로 인해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에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까지 많은 일상의 활동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 중 하나는 전력망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입자에 의해 야기되는 전류급증은 거대한 변압기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수백, 수천 개가 파괴될 경우 교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나의 전력망이 고장나면 다른 전력망까지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하루, 한 달, 1년 동안 전기 없이 사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등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급수 시스템도 고장납니다.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없어요. 게다가 전기가 없으면 이미 고장난 전력망을 재부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은 1천조 원에서 2천조 원의 피해를 낼 겁니다. 폭풍이 발생한 후 첫 1년 동안의 비용만 해도 말이죠. 전 세계가 회복되려면 4년에서 10년이 더 걸릴 거예요. 온갖 종류의 위성들에 발생한 피해만 7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장엄한 오로라 아래에서 사람들은 새롭고 극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분명 어떤 경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전 세계와 우주에 있는 현대식 장비들은 단 1초도 태양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심한 태양 폭풍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에 대비할 시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변압기가 제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된다면 그 피해는 그리 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슈퍼플레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슈퍼플레어에 비하면 태양의 방사선 폭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슈퍼플레어는 대부분 젊고 활동적인 별에서 발생합니다. 2016년에 천문학자들은 그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이 우리 태양에서 발생한 그 어느 폭발보다 100억 배 더 강력한 플레어를 생성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년에 해당하는 우리 태양도 슈퍼플레어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 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더 자주 발생하지만 태양에서는 몇천 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단 한 번의 슈퍼플레어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